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모든 악재들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선 LG에너지솔루션, S&P의 신용 등급 전망입니다, 여러분. 등급을 내린 건 아니고요. 하향 조정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또 많은 기대를 했던 이 무함마드 UAE 대통령 그냥 양해각서만 쓰고 가버렸습니다. 네. 먼저 준호 매니저, G2파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G2파워 이야기한 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제 G2파워를 기준을 잡고 네.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신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300억 불 정도의 어떤 이제 투자 계획 또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올해 1월부터 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거기서 특별한 얘기는 없이 그냥 예상 그대로 나와줬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국전력과 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또 이제 원전단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 얘기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할 건 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섹터의 어떤 자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제 방안 외에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 수주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전 또 신규 가동률이 계속 증가한다고 했을 때 결국 단기간적으로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고 전일 또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기기 또 그리고 또 그동안 전력원 관련해서 수소 에너지 또 뿐만 아니라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이제 원전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 좀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시간 외에서 또 슈어소포테크는 또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6%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슈어소포테크가 상승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뉴스케일 파워에 또 이제 원전 기자재 관련된 수주가 아직까지는 미확정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이 또 좀 확실하게 또 이제 수주 공시로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또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 SOC, ESS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어제 우리 기대가 좀 컸었죠. 무함마드 UAE 대통령. 우리가 오늘 바카라 원전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터트려주기를 바랬었는데 하여튼 요 얘기는 저희가 하나씩 계속해서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 종목 속에 녹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얘기 하나씩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은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요.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확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일발 종목은 지주회사 종목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지주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지주회사 종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어요. 다른 종목들하고는 완전히 네. 좀 차별적인, 물론 지금 장세가 진짜 종목별 차별화 장세잖아요. 그런 이제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오늘은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는 명확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 그룹의 말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인데 앞에 이제 단어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네. 사업 지주회사. 요즘은 이제 지주회사도 그냥 단순히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 가치만 가지고 그리고 배당만 받는 이제 그런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이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 지주회사들의 형태가 보편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업 지주회사들 중에 가장 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 피지 부분에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 싱글아이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소재 쪽은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 바꾸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 하반기 때부터 요즘에 엔사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사양 하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향으로 전자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게 특히 이제 AI 서버 쪽에 이제 들어가는 CCL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동박적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빠르면 올해 2분기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한 3분기인데 정도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인식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더블링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B100
하반기 때 이제 출시되는 이제 B100부터 독점적으로 이제 동박적층판을 이제 공급할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재가 한번 공급되면 이게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계속 지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이 이 동박적층판 연간 이제 캐파가 한 1.2조 원 정도 이제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9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30% 정도 업사이드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증설 없이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이제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UAE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꼭 이게 이제 켈세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와가지고 그래 이게 사실 뭐 구체적인 계약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좀 웃기거든요.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MOU 체결하고 이 큰 틀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쪽에서 구체적인 이제 계약들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좀 긍정적인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전은 여러분들께도 이제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쭉 이제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원전은 그냥 대규모 수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SMR 이슈예요. AI와 관련된 이제 전력 수요 거기에 따른 이제 대안으로 지금 원전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이제 이슈도 결국 이제 SMR 이슈거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 이제 50조 원짜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발을 이제 걸친 거잖아요. 뭐 1.5조 한 2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사실상 이제 부품 기자재들을 이제 납품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최대 주주가 두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산은 또 원전 관련된 이제 이슈로도 볼 수 있을 만한 지주회사. 기업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손자회사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지주회사 이제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두산이라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또 자회사들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퓨얼셀 요즘에 두산 퓨얼셀도 또 수소 연료 전지 때문에 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또 손자회사로 이제 거느리고 있는 게 이제 두산이기 때문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이제 지분 가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 비지 부문 결국 엔비디아 향 이제 수혜가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주회사고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느끼지만 시가총액은 이제 겨우 3조 원 좀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좀 테크니컬하게 차트를 이제 보면 가격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일선 정도 이제 어제도 장중에 저점 정도 이제 가격이 한 20만 5,5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5일선 이격 조정이 딱 한번 좀 들어와 주면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깔아놓고 오늘 아무래도 뭐 미증시도 조금 쉬어가는 이제 분위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 20만 6천 원, 20만 5천 원 그 정도 수준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이제 딱 대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좀 올라설 때 차익을 챙긴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한 23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우리가 두산 지주회사인 줄만 알고 있고요. 여기서 무슨 사업회라고 하지만 CCL이라고 하죠. 반도체 기판 만들 때 그 동박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고 두산이 옛날에도 두산전자 막 이런 쪽에 사업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이 두산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런 이제 시너지를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두산이 사업 지주회사로서 이 전자 비지 부분의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클라이언트를 잡은 거죠.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버양 CCL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돋보이게 되고 밑단에 지주회사로서의 또 매력 부각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리뷰를 바로 해볼 텐데 리뷰 때 잠깐 영민 매니저도 언급을 했고 우리도 앞서 얘기했던 이 무함마드 누구죠? 무함마드 UAE 대통령 관련해서
저는 앞서 중요한 말을 좀 해줬는데 우리는 지금 막 대형 원전 수주를 하는데 네. 포인트는 좀 더 좁혀보자. SMR로 더 들어가 보자. 네. 그래서 이 종목입니다. 살짝 언급을 했는데 슈어소프트테크. 맞습니다. 왜냐하면 SMR로 들어가는 것과 대형 원전 수주와는 약간 다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특히 슈어소프트테크는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또 미션 크리티컬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했던 이력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또 수혜주가 좀 부각됐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실질적인 원전 수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한 2조 원대 원전 기자재 수주가 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땐 다시 한번 슈어소프트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업하고 있는 또 이제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섹터 전 업종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왔던 시장이었는데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 5% 가까운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도 한번 안착했다가 그 6% 정도에서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졌었는데 사실 뭐 슈어소프테크는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 대통령의 이번 핵심 키워드가 원전과 이제 방산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이 뭐 우주 항공, 또 방산, 또 그리고 원전, 뭐 자율주행 다양한 산업군에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와 반발 매수가 가장 빨리 들어오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라비아 대통령 이제 방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어떤 이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또 이제 11차 정기본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또 그리고 영국의 원전 기업단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체코 원전 또 우선협상 대상자가 6월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이제 원전은 또 사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지금 이제 집중하고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또 이제 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특히 국내에서 사실 유일하게 원전 기자재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이제 원전 수주 얘기는 조만간 또 확정이 지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 뭐 테라파워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건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국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AI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53기의 어떤 원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최소한 또 이제 6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너무 큰 기대를 했다. 이 무함마드 UAE 대통령. 일그러나 SMR 테마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슈어소프트테크 리뷰해봤고요. 다음 종목 영민 매니저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21일 일발이었었고 아마 오늘 내일 밤 PC 물가가 나오니까 또 피신처 맞습니다. 찾으려면 실적 나오는데 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완전히 좀 구도가 이제 딱 양분돼서 이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이제 시장 수급이 이제 좀 필요한 이제 업종과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좀 갈팡질팡할 때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섹터, 이제 AI 전력과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도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업종. 어제 또 지수가 뭐 앞서 이제 브리핑 잘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악재가 있어서 2차 전지 업종에 이제 투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거기다 삼성전자 이제 노조 55년 만에 이제 파업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야 이거 우리 시장을 진짜 너무 좀 심하게 좀 패대기 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저께 현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2조 6천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 가면 갈수록 이게 매도 강도가 너무 강해지니까 선물 지수도 이제 그냥 다 급락세가 나오고 뭐 만기약 이상 때리고 맞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워낙 이제 좀 강하게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주저앉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은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래가 이제 좀 강하게 분출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니몰이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주가 위치를 보면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와 이게 여기서 더 간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거기서 이제 또 신고가를 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제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또 어느 정도 편승을 하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한번 또 경신하는 53,000원 정도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15%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장품 종목들은 일단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뭐 북미양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한일중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또 회복이 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지금 글로벌 화장품 업계 이제 분위기를 보면
보면 뭐 프랑스가 압도적인 1위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또 이제 압도적인 2위 자리를 네. 이제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게 뭐 하루아침에 좋아진 건 아니에요. 거의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정말 혹독하게 이제 뼈를 깎는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을 좀 다졌고 이제 북미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지금 숫자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확실하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고 저는 뭐 신규 진입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미 올라선 실리콘2나 뭐 이런 종목들과 네.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실리콘2는 압도적인 이제 호재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인 이제 위치를 감안하면은 적어도 한 55,000원 선 이상까지는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한국콜마 같은 이런 네. 기업들도 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라든지 또 마녀공장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에서 좀 터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주에 대한 것도 화장품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자체 실적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피난처로 요즘 우리 국장에는 좀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시세가 나니까 그렇죠. 그때 활용할 정도로 네. 그런 용도로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 포트에 좀 담아보시면 전략적인 차원에도 좋다. 진영님이요 유튜브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슈 끝난 건지 알려주십시오. 바이오들 어제 감춰져서 그렇죠. 바이오는 그 전부터 이제 하락이 돼서 어제 2차 전지 삼성전자였지만 각각 그런데 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픽이 있었습니다. 일발이. 리가캠 바이오는 우리 준호 매니저가. 맞습니다. 저는 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밸류나 모멘텀은 뭐 전혀 훼손된 건 없다라고 좀 봐요. 근데 꺾인 건 이제 투자 심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악화된 거고 뭐 HBL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이제 치솟고 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네. 초록 공개도 좀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는 부합을 또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또 제약바이오가 사실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역할, 또 모멘텀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시장 자체의 어떤 투심이 좀 회복되고요. 뭐 내일 당장 밤입니다. 밤에 발표된 네. 또 이제 PC 지표 월가에선 지금 둔화를 또 예측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둔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와 준다고 했을 때 연내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정도로 좀 기대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민감도가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치솟으면서 3대 지수가 조정해 나왔던 것도 결국엔 숨고르기라고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아스코에서 또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뭐 ABL 바이오 같은 또 에클론 같은 기업들이 어떤 이제 긍정적인 네. 임상 결과를 또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금방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또 투심이 금방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또 군집성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뭔가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든지 말티오젠 같이 또 아니면 임상의 어떤 큰 성공을 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이제 그 기술 이전 관련된 또 이제 누적 수주액만 거의 뭐 18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존슨앤존슨 얀센에도 지금 이미 그 단일 그 후보 물질 규모로는 가장 최대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ADC 자체가 또 사실 항체 약물 적합제가 가장 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죠. 네, 트렌드이기 세계 때문에 트렌드입니다. 네. 결국 제약바이오 업황만 살아나면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상승은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지금 꺾인 건 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어떤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코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반발 매수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아예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PC 물가를 빨리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요, 영민 매니저. 연준 네. 베이지 비구에서 일단 경기 꺾였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 쪽 됐죠. 물가 지금 다 의심하고 있지만 내일 밤에 조금만 떨어지면 오히려 상황은 뭐 희망으로 돌린다 이러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이오인데 그렇죠. 알테오젠과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 올해 최소 2번 네.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일단 유럽이 피벗을 시작했잖아요. 일단 뭐 유로화를 쓰지 않는 주요 3개 국가가 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 상태고 6월 달에 이제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미국 경제가 지금 유럽보다는 훨씬 더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이상 2%대 이제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건데 미국은 아직까지 지금 3% 초반대의 이제 물가잖아요. 연준이 목표했던 이제 물가 둔화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사실 경기라는 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신압으로 그냥 갑자기 또 식는 게 또 경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베이지북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가 분명히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고를 한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유럽 ECB가 또 기준금리를 진짜 딱 인하하는 걸 이제 목격을 좀 하게 되면 연준의 이제 스탠스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7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5월 달 물가 확인해야 되고 6월 달 물가 한 2번 정도 지금 물가를 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게 오히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9월은 너무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제 직전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7월 한 번, 12월 한 번. 어쨌든 12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할 거냐, 7월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할 거냐. 이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어쨌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거의 이제 좀 도래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쨌든 금리와 관련돼서는 가장 좀 민감한 이제 또 이슈가 이제 네.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다만 어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두드리고 맞다 보니까 네. 좀 풍파를 피해 갔어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알테오젠 이제 뭐 이슈가 끝난 거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차트를 한번 열어주시면은 요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요 종목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차트 딱 보는 순간 뭐 이슈가 끝났나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요게 이제 어떤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번 보시면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떤 기업일까요? 주당 가격이나 기업 이름 빼면은 좀 쉬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엔비디아 차트예요. 네. 요거를 이제 쭉 이렇게 당겨 보면은 얘가 요렇게 이제 올라간 거 50% 폭등했어요. 예. 그 주가라는 게 사실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슈가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또 가치가 어느 정도 크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이제 모멘텀을 좀 축적하는 과정이 좀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알테오젠이나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리뷰해 주셨던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열어놓은 차트가 이제 알테오젠인데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뭐 7만 원, 8만 원 하던 주가가 22만 원까지 이제 한번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한두 달, 뭐 두세 달 정도는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을까라는 걸 이제 좀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게 빠질 거였다면 진작에 얻어맞고 주가가 막 15만 원, 13만 원까지 얻어맞았어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새로운 모멘텀을 분명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알다시피 키트루다 SC 제형의 어떤 상업화 과정 한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고 로열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구간 한 6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현금 유입이 이제 되는 시기가 2028년 이후 이게 2044년까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명확한 현금 흐름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지루하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이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구간, 지금 증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 오히려 알테오젠을 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상당히 좀 방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 현 주가는 뭐 로열티 3%도 실은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로열티 확정 미확정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3%도 더 상승 요령 남아 있고 만약 이게 5%다.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네. 평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네.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미반도체하고 비슷하게 한미반도체도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확실한 이제 고객선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도 나중에 혹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또 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머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빅파마와 빅파마? 요즘에 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SC로 제형 변경하는 게 거의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또 다른 빅파마의 이제 계약도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작전주를 먼저 하도록 할 텐데 작전주 가기 전에 아주 짧게 두 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승 때도요. 네. 막판 피날레가 있잖아요. 네. 하락 때도 막판 피날레가 나오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분께 물어볼게요. 2차 전지의 어제 모습은 정말 보유자들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모습이기는 하나 너무 이유 없는 투매. 그러니까 거의 좀 하락의 끝단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부터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제 2차 전지 전체 다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일단 뭐 에코프로 BM이 또 한 4~5%대 네. 또 하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2차 전지 투심 자체도 솔직히 네. 꺾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올해가 이제 고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지만은 또 이제 올라갈 만한 또 모멘텀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전기차도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또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또 이제 파업 얘기, 노조 파업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가 3%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투심이 꺾이면서 지난번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줬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제 투매와 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전기차의 어떤 업황, 사실 전기차 시장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연간 40에서 50% 이상 성장하다가 최근에 성장률이 좀 둔화된 지금 캐짐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좀 에코프로의 어제 하락은 이 전기차의 어떤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떤 투매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최근에 이제 반발 매수와 또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물가 회복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줬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좀 투매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사실상 전기차 또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최소한 한 차례에서 많게는 두 차례 정도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이입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이제 그 대기 자금만 지금 87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역대 최고치의 대기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도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그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는 절대 저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또 이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또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좀 많이 빠졌었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은 또 바이오와 또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대표적인 또 성장 섹터이다 보니까 결국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차전지 섹터들도 좀 서서히 좀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어제 에코프로도 그룹주도냐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용 등급 전망 하향이 있었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퓨처 싸그리 다 이걸 그러니까 투매를 하고 밀어넣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이 좀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락이 이제 피날레라고 지금 뭐 제가 확언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등급 하향 전망 때문에 모든 이제 전체 업종이 이제 투심이 이제 악화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다 이제 재무 부담으로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2차전지 종목들 흐름이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언제 좋아지느냐 하반기 때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한 달 있으면 하반기예요. 6월만 지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3분기 때부터는 이제 판가 인하에 대한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서서히 이제 개선되기 시작할 거고 사실상 이제 업황 회복의 시그널은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3분기 때는 숫자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진짜 이제 하락의 좀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보고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제 진짜 버티셨던 분들이 뭐 반토막 난 자리에서 지금 막 에코프로들은 많이 추매를 막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마지막 그 또 하락에 이제 여기서 더 날카롭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거품이 이미 이제 다 빠진 상태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4,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등의 여지가 좀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일단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포드라든지 이제 전방에 이제 전기차 이제 전환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지금 좀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아직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기차 업황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 또 빈집털이도 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대응하는 게 이제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조금 팔리기 시작하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을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좀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다. 다만 하반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준호 매니저의 오늘 일발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대응할까요? 시장의 트렌드를 맞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DNC 미디어라는 웹툰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미스터 블루의 좀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에 나스닥 또 이제 나스닥의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플랜 관리자를 지금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지정을 됐고요.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절차 등 좀 순조롭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랬을 때 전반적인 이제 웹툰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이 굉장히 흥행하면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를 비롯한 웹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카카오 웹툰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그 IP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NC 미디어도 저는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웹툰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작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85% 증가했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또 145%, 매출액도 23% 꾸준하게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북미 지역에 지금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카카오 엔터가 이제 북미 웹툰 플랫폼 업체인 타마스 미디어라는 기업도 인수했고요.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또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웹툰 순위 1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 또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어떤 직접 재산권으로 넷마블이 최근에 출시해서 맞아요. 애플과 또 이제 구글에서도 또 이제 게임 순위 1등을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흥행몰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게임 직접 재산권에 따른 또 이제 매출 성장도 계속해서 로열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웹툰 기업들이 잇따라서 뭐 넷플릭스에 또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 K 웹툰 관련된 콘텐츠가 거의 지금 탑 10에서 거의 4-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이제 웹툰 그 IP를 통해서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뭐 드라마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확고한 어떤 이제 매니아층이 되어 있는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넷마블과 게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영화와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계속 교육 콘텐츠로도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DNC 미디어 충분히 또 이제 컨텐츠 점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 DNC 미디어를 탑픽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볼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시장 자체가 좀 이제 미증시 여파로 좀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28,150원을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34,000원을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4,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요, 카카오 엔터 지분율이 22%가 있어요. 2대 주주라는 점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장이 어떻게 될 때 피신해 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컨셉도 한번 DNC 미디어 잡아보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종목들 보면은 영민 매니저의 일발, 두산, 저의 작전준 LG화, 그리고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DNC 미디어입니다. 자, 이제 곧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저의 일발 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